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지식과 문화 정보를 전해드리며 여러분의 오전 시간을 책임지는 방송 유민양의 경제 돋보기. 저는 진행을 맡은 앵커 유민양입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참 지진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네팔에 또 한 번 큰 지진이 났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오늘 새벽에는 일본 동북부에서 지난번과 같은 위치에서 또 한 번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생활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 생활의 탄탄한 안전은 저희 경제 돋보기와 함께 만나보시죠. 그럼 오늘의 경제 돋보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동향돋보기에서는 가짜 백수호 논란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백수호 파동은 건강기능식품 전반에 적지 않은 파동을 끼칠 전망입니다. 가짜 백수호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대형마트의 건강기능식품 매출이 약 20% 정도씩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여 년 전 일본에서 있었던 건강기능식품 파동을 보면 우리나라 업계의 앞날을 조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의 폐해가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번 백수호 파동처럼 업체가 가짜 원료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검증되지 않았거나 허용되지 않은 재료를 이용해서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2000년대 초부터 고령화 사회와 웰빙 열풍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급성장했습니다. 일본의 건강기능 시장 규모는 지난 1998년 5천억 엔, 우리 돈으로 4조 6천억 원 정도에 불과했지만 2000년대 초반 정점을 찍으면서 2002년에는 1조 5천억 엔, 우리 돈으로 13조 7천억 원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3배 이상 성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효능과 효과가 불분명한 제품들이 난립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파동이 2005년 일어난 천천소 파동입니다. 천천소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다이어트 보조식품으로 주부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일본 전역으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러나 복용을 한 사람들 사이에서 구토, 설사 증세와 어지러움, 복통, 갈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속출했습니다. 결국 입원 치료 중에 한 명은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 제품은 판매가 금지됐고 판매자는 사법 처리되기까지 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생산된 에페드라라는 제품도 물의를 일으켰는데요. 에페드라는 독성이 있는 식물인 마황에서 추출한 성분을 이용해서 만든 다이어트 건강 보조식품입니다. 일본에는 2001년 상륙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그런데 2003년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인 스티브 배틀러가 바로 이 제품의 부작용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수입은 급거 중단됐고 이 제품의 부작용으로 당시 미국에서만 15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는 직접적인 피해 사례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중적으로 유통되던 제품에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2004년에는 관절염에 효능이 있다며 글루코사민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지나친 판매 과열 때문에 저질 원료가 범람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재료를 중국에서 수입했는데 염산 처리가 되지 않은 불량 재료가 범람하면서 소비자들의 건강기능식품 불신을 부채질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에서 수입된 다양한 원료의 여러 다이어트 식품들이 간 갑상선 기능 이상 등 부작용을 많이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여파들로 일본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또 시장이 급격히 위축됐는데요. 결국 일본의 특정 보건용 식품 시장은 1999년 2269억 엔 규모에서 2007년에 6,900억 엔까지 성장했다가 각종 사고 여파로 현재는 5천억 엔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태입니다. 각종 건강기능식품이 물의를 일으키자 일본 정부는 규제 강화에 나섰는데요.
제품 포장에 눈 기능 개선, 신체 활력 강화 등의 효과 표시를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또 건강식품에 대한 법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면서 벌금과 형량도 높였습니다. 결국 건강기능식품 전반의 판매와 구매 심리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소비자들의 신뢰가 바닥으로 꺼지면서 유통시장에도 변화가 일었는데요. 신뢰를 중시하는 일본 사회에서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방문 판매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특히 고가인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랬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는 전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액의 절반 가까이가 그래서 방문 판매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한 자체 신뢰가 떨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는 점점 감소했고 따라서 방문 판매의 전체 비중도 매년 1~2%씩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비교적 더 신뢰할 만한 편의점이나 약국, 대형 슈퍼를 통한 판매량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로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2010년을 전후한 시점부터 매년 100%에 가까운 큰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소기업 제품을 멀리하고 대기업 제품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해진 점도 눈에 띕니다. 일반 소매 유통망이 확대되는 데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요. 또 과거에는 신체 기능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신기능 한약재들이 인기였다면 이에 비해 현재는 가볍게 마실 수 있는 가벼운 보조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동안 TV 홈쇼핑이 건강기능식품의 주된 창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유통 채널이 변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 홈쇼핑 업계들도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는데요. 업체별로 기준을 정해서 소비자들에게 환불 방침을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3년 동안 홈쇼핑을 통해서 약 2,900억 원 정도의 백수호 제품이 판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업체별로는 홈앤쇼핑이 가장 많은 1,000억 원, 롯데홈쇼핑이 500억 원, CJ홈쇼핑과 GS홈쇼핑이 약 200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허가해준 상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인데 배상 책임은 모조리 판매자 측이 되게 됐다며 이번 일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년 전 일본의 사례를 보니 우리의 건강식품 업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업계 변화, 투자하시는데 그리고 경제생활 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수 있도록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향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용어 돋보기에서는 액면 분할이라는 용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액면 분할이라는 용어, 최근 아모레퍼시픽의 액면 분할 결정 이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은 액면 분할 결정 이후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렇게 잠잠했던 액면 분할 이슈가 우리 시장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지난 3월 3일 주당 액면가를 10분의 1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이후 4월 22일 거래 정지가 될 때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35% 넘게 급등했습니다. 주가가 400만 원에 육박하는 초고가주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상승세가 참 놀랍습니다. 액면 분할은 통상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유동성이 부족할 때 실시합니다.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주식 가격은 한 주당 낮아지고 주식 수는 많아져서 거래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주가 발행된 액면가 5천억 원의 주가 100만 원짜리 주식을 액면가 500원으로 액면 분할을 하면 주가는 10만 원으로 떨어지는 대신 주식 수는 1000만 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액면 분할은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나 내용의 변화 없이 이루어지는 액면가와 상장 주식 수의 조정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나 주주의 지분율 등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해당 기업의 주가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이론과는 다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액면 분할 결정 이후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업들의 액면 분할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조금 상황이 달랐습니다. 과거엔 주가가 높을수록 황금주라고 불리며 높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에 비해 주당 가격이 낮은 주식들은 무시받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기업들도 경영 안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액면 분할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액면 분할은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주 친화 정책으로 긍정적으로 재평가받는 분위기입니다. 올 들어 액면 분할을 결정하는 기업들 그래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 1분기 액면 분할을 실시하거나 결정한 코스피 상장사는 모두 8곳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서 YG플러스, 영풍재지, 백광소재, 한국특수형광, 남성, 태양금속 이렇게 8곳이 액면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이들 종목의 주가 움직임도 지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IPO, 기업 공개를 앞두고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액면 분할을 실시하는 기업도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내 상장을 추진 중인 토니모리와 SKD&D, 경보제약 등은 최근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을 200원에서 1,000원 정도로 쪼개는 액면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주식 수를 늘려 거래량을 키우는 게 향후 주가 상승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정부와 거래소가 증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액면 분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최근 액면가를 낮추는 기업이 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초저금리 기조로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는 개인들이 늘어나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사용하는 액면 분할 기업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외 시장의 분위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액면 분할을 꺼리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던 국내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인데요. 해외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액면 분할이 대표적인 주주 친화 정책으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대표적인데요. 이들 주식시장에서는 액면에 관한 제한 규정이 없어서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수시로 액면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인 애플과 구글,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엑슨모빌 등은 모두 액면 분할을 자주 하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의 경우 지금까지 총 4번의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애플의 발행 주식 수는 14배나 늘어났고요. 이러면서 시가총액은 지난 2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것이 애플의 실적이 좋아지고 사업이 좋았던 영향도 있지만 액면 분할을 통해 투자를 용이하게 만든 것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이 밖에도 코카콜라는 지금까지 10번, 월마트와 마이크로소프트도 9번의 액면 분할을 실시했습니다. 다우지수 구성 종목들의 평균 주가는 약 10만 원 안팎으로 가장 비싼 골드만삭스도 약 200달러, 우리 돈으로 21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주가가 100달러만 넘어도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주당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주가가 100달러에 근접하면 액면 분할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우지수의 종목 선정에는 거래량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액면 분할을 하지 않고 주가가 계속 높아지다 보면 퇴출을 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90%에 달하는 기업은 액면 분할 후 주가와 거래에서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또 일본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62% 정도가 액면 분할 후 주가가 상승했고 거래량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모레퍼시픽이 전격적인 액면 분할을 결정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액면 분할 이슈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어 돋보기에서 액면 분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책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어제 소개해드린 경제학 신간에 이어서 오늘은 다양한 분야의 책들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책은 2015년 제6회 젊은 작가상을 수상한 수상작품집입니다. 젊은 작가상은 열정과 패기로 충만한 한국 문단의 젊은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인데요. 등단한 지 10년이 되지 않은 작가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조명되지 않았던 개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14년 한 해 동안 발표된 단편소설 가운데 7편의 수상작을 선정했습니다. 그중 대상은 정지돈 작가의 건축이냐 혁명이냐였고요. 이외에도 이장욱, 윤희형, 최은미, 손보미, 백수린, 김금희의 작품이 수록돼 있습니다. 한국 문학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 작가들의 개성 넘치는 작품 세계, 바로 이 책에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심사위원들이 2014년 최고의 단편소설로 꼽은 대상 수상작 건축이냐 혁명이냐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새손이자 근태 건축가인 이구라는 실존 인물의 일화를 모아서 전하는 형식입니다. 역사와 허구의 가운데에서 현란한 고개를 펼치면서 지적 소설의 모범적인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건축사에 대한 깊고 넓은 식견과 유머러스한 문장,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스토리텔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근대사를 의미 있게 조망해내며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렇게 젊은 작가들의 세상을 보는 눈을 접할 수 있는 책, 출판사인 문학동네에서는 젊은 작가들의 책이 널리 읽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간 1년 동안은 특별 보급과 5,0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상에 한 줄기 상쾌한 바람을 불어넣어줄 젊은 작가들의 패기 넘치는 작품들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여름 휴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아시아 여행을 도와주는 책인데요. 일단 아시아,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시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들은 조금은 뻔한 것이었다고 작가들은 지적합니다. 조금 더 현실적이고 조금 더 재미있는 것들이 가득한 아시아를 5명의 전문 여행 작가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아시아 베스트 170은 수많은 그들의 경험을 모으고 모아서 더 이상 추려낼 수 없는 170가지의 정말 소중한 여행지, 그리고 축제, 음식 등의 이야기를 소개한 책입니다. 여행 작가들이 찾아낸 새로운 아시아에는 5일에 한 번씩 열리는 호수위 수상시장이 있었고요. 또 낙타 등에 앉아보는 고비 사막 밤하늘에 정말 황당한 아름다움이 가득하고 또 외계 행성에 온 듯한 느낌의 고도 4,000m의 길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지상 작가는 아시아를 여행할수록 정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인들의 종교와 문화는 우리의 모태이고 또 그들의 빈곤과 결핍은 우리의 슬픈 과거이기도 했으며 또 그들의 해맑은 모습과 정 속에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가 보였다고 합니다. 각박한 현실에 쪼들린 마음을 치유하고 싶다면 포근하고 따스한 정이 넘치는 아시아만 한 곳도 없다고 작가들은 추천합니다. 시선이 다르고 또 마음이 떨리는 지점도 다양하고 여행의 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아시아를 사랑하는 작가들의 마음은 한결같다는 걸 책에서 느끼게 합니다. 아시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더 깊고 다양한 아시아의 가치를 체험하며 직접 경험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게 하는 책입니다. 당신이 몰랐던 아시아 베스트 170, 오늘 컬처 앤 이코노미에서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목할 만한 주식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세아베스틸인데요. 우선 세아베스틸 1분기 실적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분기 별도 기준 실적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 줄었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무려 85% 가까이나 늘어났는데요. 영업이익률 11.2%를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20% 정도나 웃도는 깜짝 실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깜짝 실적을 내놓은 이유, 바로 원료 가격 약세로 스프레드가 유지된 가운데 특수강 본강 판매가 전분기 대비 2만 톤 넘게 증가하면서 고정비 하락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2분기 매출액의 추정은 전년 동기보다 조금 줄지만 영업이익은 16%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는데요. 원료 가격 하락으로 제품 가격도 동반 하락하고 있지만 제품 가격이 원료 가격에 후행하는 만큼 마진은 조금 더 견조하게 유지될 전망입니다. 판매량은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한 53만 톤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가 하락 영향으로 미주향 수출은 둔화될 전망이지만 내수 시장의 성수기 진입으로 전체 판매량은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3월부터 세화창원 특수강이 종속회사로 편입됐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던 만큼 향후 실적 정상화 및 성장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세아베스틸은 수익성 중심의 정책을 통해 사업의 안정화를 모색하고 향후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투자를 진행해서 중장기적인 경쟁력 향상에 노력한다는 원칙입니다. 철강 시환 부진으로 실적 개선 속도는 다소 더딜 수 있지만 구매와 생산, 영업 부문의 통합 관리 효과만으로도 상당 부분 수익성 회복이 진행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1분기 실적은 니켈 가격 하락 및 인수 비용 등으로 부진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2분기 실적은 인수 후 조직 합리화, 프로세스 개선 등으로 수익성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속회사 세아창원 특수강까지 오늘 세아베스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해드린 시는 정용철 시인의 아침이 좋은 이유라는 시입니다. 여러분은 아침 좋아하시나요? 상쾌한 기분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또 정신없이 일과를 시작해야 하는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용철 시인이 아침을 좋아하는 이유 조금 특이한데요. 시를 통해 함께 들어보시죠. 아침이 좋은 이유, 정용철. 이 새벽에 불현듯 놀란 가슴으로 일어난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불을 켜고 차츰 정신이 맑아지면 내가 누군가에게 말해줄 수 있는 좋은 생각 몇 가지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떠오르지 않을 생각들입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에게 무엇을 준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꿈속에서라도 그것을 찾아냅니다. 아침이 좋은 것은 새롭게 전할 좋은 이야기가 간밤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연약해서 남에게 무언가를 주는 건 참 힘든 일이다.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더라도 참 힘이 드는 일인데요. 하지만 힘들지만 서로 나누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또 사회를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인처럼 새롭게 전할 이야기를 찾아본다면 우리 옆에 있는 가족과 친구, 동료와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경제 돋보기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바깥 날씨는요, 어제까지 내리던 비가 전국에서 그치기는 했지만 바람이 아직도 강하다고 합니다. 외출하실 때 꼭 유의하시고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